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시장 좀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시장이 좀 동반 상승하는 진짜 어떤 대세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요.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시원하게 전망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은 0.9%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2071.1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은 1550억대, 기관은 64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630억 가까이 매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가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장중 초반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소폭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양봉으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통신주들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들은 철강주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이렇게 큰 움직임은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내수 섹터들도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선별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4조 2천억대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시장은 금일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전일 고점권역이죠. 2073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 자리대를 좀 한 번쯤 면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선물도 금일 같은 경우는 대량의 좀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현물 또한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왠지 변동성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발표를 하고 윤곽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이슈 부분들이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에 대해서 판가름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내일이죠. FOMC 의사록 공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옐런 총재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의 부분들을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종목에 대해서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FOMC 의사록, 요 부분들이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란 말이죠. 목요일 시장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에 대한 인상, 어느 부분들 좀 시기적인 부분들 얘기가 나온다라면 아마도 경계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슈적인 부분들과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아시안 게임이 좀 열리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 춘절에 대한 연휴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내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 놓고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1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바꿔 가느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573포인트에까지의 순항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어떤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시장 상승의 기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부양책의 가속화,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강세,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산업 마진 구조 동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죠. 그런 점들이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접근이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짧게는 이래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긴 흐름 속에서의 구간의 짧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늘 긴 구간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비합리적 구간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매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분을 신경을 안 쓰셨다면 이번 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 꾹 쥐고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동성제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동성제약 바이오시밀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증모제, 연모제 시장이 가겠어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은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코스닥인데 이 코스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57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입니다. 변동성 랠리 아니죠. 제가 변동성 랠리 구간에서는 늘 변동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변동성이 한 번씩 툭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또 순항 랠리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정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종목 집중 전략을 쓰시는 게 맞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투자금을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에서 집중화해서 수익을 크게 거두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모두 오르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과연 이 장의 상승 흐름에 같은 어떤 물결을 탈 수 있는 종목인지, 같은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하시면 바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제가 그 강연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안내부터 좀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 강당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 무료고요. 그 다음에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면 제가 하반기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전원 공급 장치 및 혼성 직접 회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LED 솔루션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합니다. GK를 매수하셨네요. 41,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41,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61선 부근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 아시안 게임이 좀 열리죠.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입국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카지노 쪽이다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정고점 자리대죠. 이 49,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고점 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박스 권역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폭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49,000원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9,000원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시기 바라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 21선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한 42,500원 자리대거든요.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IS 동서 아마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글쎄요, 저희 프로그램 이 증시큐 여보세요를 보고 대안주로서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비중도 35%시고 단기 목표가 및 재매수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기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가 대안주로 제시해 드렸을 무렵쯤이 바로 4월 말쯤 5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들어와서 이게 계속 올랐죠. 한 번에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쉼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단기 목표가를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세선상 하락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익절가는 31,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그래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24,000원에 31,000원이면 수익이 꽤 됩니다. 지금 익절가만 잡아 놓으시고 이게 지금 이게 키가 큰 예를 들면 4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 지방 중소건설사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추세선상 더 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번은 꺾여 내려올 수 있어요. 자, 월봉을 체크를 좀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긴 월봉의 흐름상에서 장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고 그렇다면 지금 주봉상에서의 여기 이상한 주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죠. 근데 위로 향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기 때문에 굳이 겁내실 필요는 없는데요. 35,500원을 단기적으로 찍고 한 번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종목군은 익절가만 잡아놓고 계속 익절가를 조금씩 상향해 가면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횡보가 나올 때는 익절가를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는 31,500원대의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습니다. 44,6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한국전력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이 일단 3분기 때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서 좀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들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5만원 정도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실적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요.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만원 자리대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한 4만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텍팜인데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15,900원이네요. 비중 30%가 881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하이텍팜. 글쎄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트리거 현상은 좀 있었어요, 사실은. 트리거 현상은 있었는데,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바로, 7월 초죠, 그죠? 7월 중순쯤에 주봉에서의 트리거 현상은 한번 있었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트리거 현상이 있고 나서 바로 빠졌죠. 그죠? 바로 빠지고 나서 여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횡보가 나오는 자리대에서 일봉으로 보면 짧은 횡보 구간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5,400원대와 14,600원대의 이 횡보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15,400원 이상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지금 불안한 자리대는 아닌 듯 보입니다. 기관의 어떤 그 보유 수량이 있고,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있고, 개인들의 지금 비중이 적다는 부분도 참고로 해보신다면, 자, 이게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겠다는 생각보다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네요. 103,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역별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가 지금 상승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락 안정화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등 이후에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군들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유가가 적어도 120불 정도는 돼야 정제 마진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가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한 부분들은 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뭐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 지금 정유주 섹터들이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쪽에서 대규모 화학단지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 몇 개월 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점을 깨게 되면 그냥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살짝이라 나오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인데요. 다음 종목이 13,450원 비중 10%네요. 2114님. 자, 왜 이거를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자, 차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매수가에서는 약간 올라와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차바이오N에서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으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안 좋은 산업 쪽은 차디오스텍으로 몰아놓고, 괜찮은 사업 쪽은 차바이오텍으로 몰아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두 개 다 똑같이 꺼트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들기는 오히려 차디오스텍을 더 들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의 그 대표가 의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병원이에요. 당연히 이 회사의 대표는 어떤 의사여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다.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조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디오스텍만 보면 금일 같은 경우에 한 7% 가까이 올려놨어요. 그죠? 차디오스텍이 과연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락폭과대라는 것 빼고는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저항대에 부딪혀서 다시 밀리는 장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보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차바이오텍의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은 뭐 굳이 잡아보자면 13,700원대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죠. 수익이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4,000원 부근대의 저항대도 만만치 않고 굳이 이런 종목,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은데요. 주가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종목에 어떤 비중을 실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청도 위안통신설비위안공사를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LG전자가 주 매출처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성창투요. 대성창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70원에 10%거든요? 1770원에 10%요. 예, 수익이 많이 났다가 네. 계속 들고 가다가, 네. 들고 가다 계속 들고 가다가 어저께 하한가 맞아버리고, 네. 오히려 지금 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지금 이거 혹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나요? 예. 이거를 지금 8월 13일경에 네, 이거를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남성분 해드렸었는데 그때 2,200원, 2,300원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들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못 봤어요. 예, 일단 지금 이게 손바뀜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점 라인 때 깨지면 일단 위험합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대량 거래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갭이 하나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죠. 예, 예. 첫 번째 밀려 내렸을 때가 이 갭을 메운 거란 말이에요, 요게. 예. 그리고 저점이 깨졌는데 이 깨졌을 때 이제 이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예. 이 두 번째 갭이 그러면 1,600원 깰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가가 1,655원이거든요. 예. 근데 거래 정지가 되기 전날의 고가가 1,655원이에요. 예. 그러면 많이 밀리게 되면 아마도 1,550원권역까지도 일단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예. 매수가가 1,770원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손실은 좀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에 되게 되면 한번 절반을 좀 덜어주세요. 그러면은 1,5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요? 1,550원 정도 때. 예. 네, 그 그러면 정도까지 그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빠지면은 추가로 한 10% 좀 더 사도 될까요? 10%를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이게 명량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CJ ENM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예. CJ ENM이나 요 주가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좀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21세는 살아있어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1,550원 전역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예. 한 1,640원 정도가 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단가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됐다라면, 예. 그러면은 그 자리대에서 오게 되면 한 1,800원,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는 매도를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내일 그러면. 내일 뭐,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내일 그러면 내일 반등도 조금 나오겠죠. 반등 올라오면은 그냥 내일 매도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무거운 종목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요,
누가 사락해가지고 샀다가 2,500원대까지 낮추락해가지고 2,645원 찍었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나가지고는 네. 2,400 얼마까지 왔다가 그날 2,500원에 내놓고 나갔었는데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식은요, 예. 카더라에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일은 조금 올라오면 그냥 제 매수가 우그로 올라오면 그냥 팔아도 될까요?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고 좀 안전한 종목 하세요. 예, 내일은 더 빠지지는 안 하겠어요? 글쎄요, 그분들은 장담 못 하겠는데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내일요? 네. 그럼 아침에 그냥 조금이라도 매수가 우그로만 올라오면 팔아도 되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급하세요, 어머니. 왜 그냥 이렇게 급하세요? 아니, 1,500원대까지 빠져버릴까 싶어서, 그냥 내일 조금만 올라오면, 매수가 우그로 올라오면 그냥 팔고 다른 걸로 하려고요. 그렇게 하세요, 불안하시면.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디 온라인이요. YD 온라인. 예. 매수가는요? 7,200원. 40%. 얼마요? 7,200원. 7,200원에 예. 비중 40%요? 예. 이거를 참 근데 왜 이런 그냥 게임주가 잘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거죠? 누가 사라 하길래 샀어요. 아, 누가 사라 하길래. 예, 예. 누가 그런 소리를 해갖고 이래 손실을 끼치나요, 그죠? 자, 이거 YD 온라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8,200원대가 명확한 저항대였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항대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주지 않은 종목은 이렇게 뾰족산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요, 여기서 횡보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 이렇게 뾰족산을 그리고 내려와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한참 또 해놓고 여기서 거래량 튀우면서 또 뾰족산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요 선을 결과적으로 일봉에서 보면 어찌됐든 요 선 위로는 살짝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횡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대, 그죠? 그럼 7,300원하고 지금 6,3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횡보대 자리가 한 번은 만들어질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오면 뭐 두 말 안 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5,720원. 6,000원이요. 예? 6,000원. 아니, 5,720원. 예. 이 선 깨버리면, 이거는 아니다 싶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 종가상 이 선을 깨버리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예.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7,320원요. 예. 그러면 7,320원까지 반등이 오면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예. 아시겠죠? 예. 굳이 이런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회사도 많이 있으니까, 어머니. 너무 위험한 쪽에 실적에 의구심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은 가능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 힘내세요! 아직 손실 확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힘내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쿠쿠전자인데요. 쿠쿠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1만 5천 원에 네. 비중은요? 100%요. 100%요. 예, 예. 너무 좋아 보이셨나봐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상장하는 날 매수하셨나요? 예, 그렇게 최근에 매수했죠. 며칠 전에? 예, 예. 지금 이게 쿠쿠전자가 상장을 8월 초에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나서 27만 런저리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일단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뭐 한 13일이나 14일 요 정도 때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예. 일단은 좀 고평가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그거 아시면서 매수를 하신 거세요? 혹시 좀,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까 싶어 생각은 했는데 좀 약간 후회가 되긴 되네요. 자, 일단 이 밥솥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대장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좀 부과를 해도 괜찮고요. 예. 잠깐 수급을 보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은 뭐 성장성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PBR로만 따져보게 되면 이게 5배가 넘어갑니다. 지금 5배 가까이 좀 되거든요. 예, 예. 일단 고평가 부분들인데 성장성이 크게 부과가 되는 부분들은 고 PBR을 좀 먹여주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원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아마 한 21만원권역, 21만원에서 한 20만 5천원권역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한 20만 5천원. 예, 예. 그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서 한 23만원 정도 때 예, 예. 한 23만원에서 24만원 이 원저리까지는 또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럼 이때는 일단 100%시니까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한 80% 정도는 매도하세요. 예. 그리고 적은 물량만 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등, 일단 한번 내려갔다 올 것 같은가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글쎄요. 일단 이 종목 한 보합 정도에서 뭐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내일은요? 네. 아, 그러면 한 며칠 걸리겠네요. 한 23만원대 그 정도 가려면은. 그렇죠. 일단 너무 그 23만원 딱 그 자리대에서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비중 100%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 크게 갖지 마십시오. 22만원 약간 흔들리만 돼도 팔아야 되겠네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분할로 차익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산업이요. 현대산업, 매수가는요? 네. 3만원이고요. 예. 30%요. 예. 3만원대면 저희가 한참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현대산업을 얘기 드릴 때쯤이었는데, 현대건설보다는 현대산업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네네네. 네.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잘하셨다. 그래서 그죠? 오늘 좀 팔을까 하다가요. 못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를 잘 가고 있는데 왜요? 그죠? 좀 매물벽이 있는 것 같아요. 매물벽 크게 없어요. 지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앞으로 네. 더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4만원대가요. 이 저항대를 네네.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난히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49,000원대 부근인데 47,000원까지도 한번 보세요. 일단 47,000원까지는 한번 보시는데 지금은 익절가를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돼요. 추세를 완전히 탔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의 익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놓으시면 되는가 하면 36,100원 정도 잡아놓으시면 돼요. 네. 그죠? 36,100원 잡아놓으시고, 네. 36,100원까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45,000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 47,000원 오면 비중 한번 줄이시고, 45,000원을 넘어가면 익절가를 여기까지, 높여놓으시면 돼요. 41,000원까지. 예, 45,000원 넘어가면. 아시겠죠? 네네. 곧 조만간에 45,000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종목 지금 잘 타신 거예요. 너무 그래요? 잘 타신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십시오. 예. 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위아를 매수하셨어요. 21만
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늘, 이거 오늘 매수하셨으면 참, 난감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신고가니까. 근데 이거를, 참, 과거에 대안주로도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지금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얼만큼 드시려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25만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좀 숨고르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와서 20만원 초반권까지 좀 밀려버리게 되면 비중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는 한 24만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바텍인데 21,500원에 비중 50% 0339님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바텍을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4월 말쯤이었어요. 4월 말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4월쯤에 그때 한참 15,000원 밑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실적 상향세가 돼버려서 올라오고 있죠. 바텍의 성장세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치과에도 쓰이고 지금 성형외과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하고 지금 수출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셔서 성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따라가기를 너무 높은 점에서 따라가셨어요. 21,500원. 아니면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또 매도하시고 또 재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높은데, 따라가기를 너무 높은 선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가 하면, 자, 이 올라오는 이 선을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보면 좋은데, 이 선을 깨고 내려오면 큰 손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횡보를 만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횡보 자리대를 만들고 나가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3,000 5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밀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23,500원 선에서 지금 강하게 밀려버렸는데, 자, 이 전 고점대 영역에서는 지금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왔다가 가더라도 나와야 갈 수 있습니다. 횡보가. 그래서 여기와 지금 23,500원대와 바로 박스권 하단인 2만원대 부근이 지금 어떤 횡보 자리대의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일단은 23,000원대, 23,000원 5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무조건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내일이라도 요 선이 깨고 22,000원 선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익절을 해 놓으세요. 해놓고 재매수 구간대를 이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추격을 매수해서 불안하게 가는 것보다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 지속적 상승 가능한 종목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14,000원대에서 잡아가 지금 24,000원까지 왔으면요, 50% 이상의 목표치가 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더 간다, 성장성이 있어서 무조건 더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성의 키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구간에서 자꾸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올라오면 익절가를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다면 익절가를 왜 잡아드리겠습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포뱅크를 매수하셨네요. 7,400원에 비중이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7,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2분기째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 6,400원, 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에 대한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전원 공급 장치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실적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예, 외인 기관의 수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차이나 그레이트요. 차이나 그레이트.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150원에 30%요. 4,150원에 30%. 네네. 예. 제가 매수하고 계속 내렸어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때 좋다고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방송 좋다고 추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옷하고 뭐 신발 그런 거니까 중국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샀는데 계속 제가 사자마자 막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차이나 그레이트를 최초로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2,000원대였어요. 2,000원 그것도 초반이었습니다. 네. 2014년도 초였죠. 그죠? 이게 2,000원 지금 초반에서 이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네네. 거기서 지금 확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횡보자리대가 나와야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아직은 차이나 그레이트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자, 요거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자, 요 차트를 월봉으로 좀 보면, 지금, 여기 때가 명확한 지지대가 될 거예요, 아마. 3,450원대인데요. 여기 때는 지지를 받아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상장되고 난 이후에 2009년도에 첫 번째,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였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대가 지금 거쳐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은 다시 더 갈 수 있는데 자꾸 윗꼬리가 크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블록딜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는 어떤 말? 블록딜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 그거를 명확하게 블록딜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누군가는 법적으로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네. 이 자리대가 기간의 수량이 갑자기 확 늘었고 거래량이 확 늘은 구간이 있죠, 그죠? 바로 네네. 이 가격대인데요. 네네. 여기서 블록딜이 일어났을 거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여기 가격대 3,700원대 가격대. 근데 이거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 확실히 블록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죠? 얘기를 하면 더 안 돼요. 내릴 수도 있을까요? 예? 더 내릴 수도 있을까요? 더 내리긴 힘들어요. 여기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대와 이 자리대죠. 4,200원대하고 3,500원대. 이 자리대를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4,200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들고 가보세요. 제가 이거는 굳이 손절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건 손절가를 하게 되면 너무 손절의 폭이 깊어지는 반면에 그렇다고 회사의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에 비교해보면 적정 주가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추세선상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제가 늘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완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완리 이것도 중국 회사입니다. 지금 완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네. 이 네 개가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거의 전체적인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고 가보세요.
들고 또 4,200원 되면은 무조건 팔고 나와요. 일단은 4,200원 이상이라서 좀 팔고, 왜냐하면 너무 고점에 잡으셨어요. 거기서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 4,200원 되거든 전화하면 다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KG 모빌리언스에, 모빌리언스요. 예, 매수가는 11,850원이에요. 11,85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비중 40%에. 40%. 오늘도 조금 밀려 내렸어요. 그저 한 6% 가까이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네네. 왜 밀렸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 나는 주식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예, 예. 자, KG 모빌리언스가 과거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쪽으로 해서 뭐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한 차례 큰 폭으로 좀 밀렸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면서 이제 예. 다시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올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이제 뭐 알리바바닷컴이라고 중국 쪽에서 제일 큰 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알리페이라는 뭐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분들이 뭐 같이 올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밀려 내려왔어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자결제나 이런 부분들, 즉 알리바바닷컴이 우리나라에 좀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결제 시장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결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아마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자리대에서 계속 변동이 좀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11,8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우선 850원이에요. 11,850원. 네. 일단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좀 한번 노려보세요. 13,000원 정도 때까지. 아. 네, 그 정도까지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1,900원짜리대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예. 그 자리대가 일탈이 되게 되면 아마 만원 부분까지도 아마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자리대까지 밀릴까 싶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좀 예.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한 예. 13,000원까지 좀 보세요. 아마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00원대 가까이 가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40%신데요. 예, 예. 더 추가로 예. 추가 매수는 한 종목에 더 하는 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주식을 나는 안 해봐가지고. 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 전화를 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예, 다음 종목입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을 해드릴게요. 에코플라스틱 2,700원 비중 30% 7255님. 제가 에코플라스틱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더 말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 부과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설하지 마시고요. 더 들고 가보세요. 분명하게 답을 줄 겁니다. 자, 대안주에 대한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이 유양 DNU였습니다. 여러분들 유양 DNU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강연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죠.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나오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세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린 셈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